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많이 바쁘지?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전화 한번 해봤지. 저기, 그때 짓고 있다던 그 집 말이야. 그러고 보니 지금쯤 그 집 다 지어졌겠네? 겉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으리으리하던데 안에는 더 엄청나겠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전화했는데 그 집에서 집들이 겸 잔치를 한다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했지 뭐니. 그래? 그럼 안에 구경도 할 수 있겠네? 그렇지. 구경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럴 것 같긴 한데 할미가 거기 가도 되나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초대받았으면 당연히 가야지. 가도 되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문득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묻고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제게 말했어요. 그게 아무래도 네가 공무원인데 내가 그런데 막 가도 되나 싶어서 그렇지. 할머니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공무원인 거랑 집들이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없긴 왜 없어. 원래가 공무원 가족들은 다들 조심하고 그래야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 할머니,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웃겠다. 암튼 집 구경하고 와서 나중에 나한테 말 좀 해줘. 그렇게 으리으리한 집인데 집안은 얼마나 좋겠어? 혹시 알아? 나중에 내가 할머니한테 그런 집 지어줄지? 아서라, 다 늙어빠진 할미한테 그런 집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암튼 가서 구경하고 와서 말해줄게. 할머니께서 살고 계시는 마을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다 보니 사건, 사고 하나 없이 그저 조용하기만 한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외지인들이 동네에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동네에서도 경치 좋기로 유명한 곳에 대저택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이장이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에 아주 큰 저택이 지어진다고 하는구만요. 근데 이런 작은 시골 마을에 누가 그런 집을 짓는다는 거야? 동네 사람 한 분이 이장에게 물었다네요. 그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땅을 볼 줄 아는 어떤 유명한 직관이 우리 동네 풍수지리가 아주 좋다면서 우리 동네로 들어가라고 했다지 뭡니까? 옛날부터 우리 동네가 배산 임수가 기가 막히다는 말을 많이 듣긴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 작은 마을에서 의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하는 것만 봐도 풍수지리가 좋은 게 확실하구만요. 하긴 그렇긴 해. 예전부터 우리 동네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 근데 그런 소식은 어디서 듣고 찾아온 건지 궁금하구만. 저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그냥 새로 이사 올 양반이 이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먼 친척 하나가 여기 살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소문만 무성하네요. 그치만 그런 대저택 하나 들어오면 우리한테도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혹시 알아요? 저기 저택이 유명해져서 막 사람들이 구경 오고 그럴지. 이장이 신나서 떠들어대고 있었다는데요. 동네분 한 분이 걱정스레 말을 하기도 했답니다. 원래가 조용한 동네인데 외지인들이 막 들어오고 하는 건 좀 그렇긴 하니까 이장이 잘 좀 알아서 해봐. 저 윗동네도 보니까 외지인 한 사람 잘못 들어와서 허구한 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더만. 네, 제가 오며 가며 그런 일 없도록 잘 중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장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큰 소리까지 쳤다고 하네요. 평소 동네 일에 항상 열심히던 이장이었기에 동네 사람들 모두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요. 어느 날 집에 내려갔더니 할머니께서 제 손을 붙들고는 그 대저택을 구경시켜줬어요. 어때? 어마어마하지? 대체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살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집이 으리으리한 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무슨 회장님 집 같아 보이긴 하네. 난 저런 집은 TV에서밖에 못 봤는데, 우리 동네에 저런 집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긴 하네. 그나저나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할 텐데, 혹시나 괴팍한 사람들이 들어올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네.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래. 이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 라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흘러듣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뒤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살고 있던 그 마을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외가 가족들은 저를 거둘 형편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보험금이 있긴 했지만 외가 가족들은 할머니께 그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할머니와 함께 살길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할머니는 저를 애지중지 키워주셨습니다. 덕분에 어렵다던 공무원 시험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동안 외지인이 살려고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에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딱히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할머니가 제게 전화를 해서 그 대저택 집들이에 가도 되냐고 물어왔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심지가 굳은 분으로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곤 했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이없다는 듯이 할머니를 놀리곤 했지만 할머니는 언제나 제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택에 집들이 날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그곳으로 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가 제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내가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 난 살다 살다 그런 집은 진짜 처음 봤잖니. 안에 바닥도 전부 대리석에다가 얼마나 번쩍번쩍 하던지 눈이 부실 정도였지 뭐니. 뭐야, 그렇게나 좋았어? 당연하지. 거기다 밖에 정원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지 뭐냐. 정원 연못에는 알록달록한 잉어들도 있더라니까. 거기서 소고기도 구워주고 무슨 소시지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막 구워주던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구나. 거기다 음식도 어마어마하게 차려놨어. 대저택이 정말 좋긴 좋았던 모양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이나 그 저택에 대해 말을 하던 할머니가 전화를 끊었어요. 어찌나 신이 난 목소리로 말을 하시던지 저마저도 궁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시는 듯 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내려간 제게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거든요. 저기 말이야,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절대 말하고 다니면 안 된다. 왜? 동네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저기 그 저택 때문에 사람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저택 때문이라니 거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아니었어? 제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께 대묻고 있었고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확인까지 하고 나서야 조용히 입을 뗐어요. 그 저택 사람들이 들어온 뒤로 이장도 이상해지고 동네가 뒤숭숭하다니까. 이장님이 왜 그동안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었잖아. 다들 쉬쉬하니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장이 그 저택 사람한테 돈까지 받아먹고 있다는 소문도 있고 요즘 동네가 아주 흉흉해졌다니까. 아니 이장님이 그 집 사람한테 돈을 왜 받아? 황당하다는 듯이 할머니를 넌지시 바라보며 제가 묻고 있었는데요. 그 집 돈 받아 처먹고 우리한테 이상한 짓을 계속 시키고 있다잖니. 할머니의 얼굴에서 몹시 안타까워하며 걱정하고 있는 게 그대로 느껴지고 있었어요. 이상한 짓이라니? 무슨 짓을 말하는 건데? 말도 마라. 며칠 전에도 나랑 한바탕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라며 할머니가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줬는데요. 할머니 말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이장이 그 대저택에 자주 드나들더랍니다. 어찌나 자주 드나들던지 그 저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동네 김씨 아저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가 수상쩍다는 듯이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저기 어제는 이장이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이던데 아무리 봐도 요즘 이장이 조금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러다 동네에 뭔 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러게 나도 며칠 전에 이장이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니까. 이장이 그 집에 드나든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하지. 문제는 요즘에는 이장이 그 집 일만 신경 쓰고 있는 건지 동네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다는 게 문제 아니겠어? 맞아.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들 걱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동네 사람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말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며칠 뒤 한동안 얼굴 보기도 힘들었던 이장이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을 마을 회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네요. 지금부터 제 얘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사실은 저기 저택에 사시는 분이 도의원 어머님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도의원 어머님? 지금까지 그런 말 없었잖아.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암튼 그분이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발전은 무슨 발전이야. 여긴 개발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발전이구만. 동네분이 짜증스레 대답을 했다네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 동네도 길도 좀 넓히고 마을 수건 사업도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많이 알아봤는데 그분한테 잘만 보이면 그 말썽 많던 도로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동네에서 나가기 편하게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다니까요. 그건 전에 안 된다고 결정이 난 거 아니던가? 그랬는데 도의원님한테 말해서 다 해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마을 영동 시범 사업에 지정되게 힘도 써준다는데 거기에 대기만 하면 보조금도 2억 원이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장이 동네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을 떼던 이장이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도 그분한테 뭔가 보답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보답은 무슨 보답이야. 아니죠. 동네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주시는데 우리도 그에 대한 보답은 해줘야죠. 그래야 도의원 아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 곧 그 집에서 김장을 한다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가서 같이 도와줍시다. 김장을 얼마나 하길래 다 같이 도와주라고 하는 거야? 제가 듣기로는 김장을 많이 해서 좋은 일에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봉사활동이다 하고 같이 합시다. 이장이 그럴싸한 말들로 동네 사람들을 계속해서 현혹했다네요. 물론 순진하고 착한 동네 사람들은 이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따랐고요. 그 저택 사람들이 도의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 엄마라고 하지 뭐니. 도의원 어머니? 요즘 그 저택 사람들 때문에 동네가 아주 시끌시끌하다. 며칠 전에 이장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집 김장하는 데 와서 도우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더라고. 아니 그 집 김장을 왜 동네 사람들이 도와? 품앗이 그런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동네 일에 도움을 많이 줄 것 같다고 하면서 이장이 도와야 한다고 그러더라니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장 말을 따르고 있지. 설마 이장이 이상한 짓을 할까 싶은 거지. 그래도 집안일을 동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암튼 할머니는 절대 가면 안 돼. 몸도 안 좋은데 그러다 큰일 난단 말이야.
알았어. 절대로 안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말만 믿고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에 내려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그날따라 웬일인지 할머니께 내려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깜짝 놀래켜드리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곧 추위가 다가올 거라는 일기예보를 듣고는 할머니 점퍼랑 내복, 그리고 수면 양말까지 바리바리 사서는 할머니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에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깜짝 놀란 채 문을 열지 못하고 엿듣고 말았습니다. 어르신은 저번에 김장 때도 빠졌으니까 이번에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동네 일에 혼자 빠지면 안 되죠. 이복의 이장, 이게 어디 동네 일이던가? 그 도의원네 개인적인 일이지 않나? 그걸 왜 우리 보고 하라 말아야? 거기다 나는 저번에 그 집 손님들 온다고 해서 종일 음식 나르고 설거지까지 했잖나. 근데 또 무슨 일을 하라는 거야? 어르신, 어르신 연세가 있다 보니 그동안 우리도 많이 봐드린 겁니다. 근데 매번 어르신만 봐드릴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르신 손녀 민정이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을 겁니다. 명색이 공무원인데 이상한 소문 나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복의 이장, 자네 말을 참 이상하게 하는구만. 이상한 소문 날 게 뭐가 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어르신, 세상 살다 보면 없는 소문도 막 퍼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있는 분들과 괜히 척을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암튼 저는 그날 어르신이 오시는 걸로 알고 의원님 댁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자네 똑바로 들어. 내가 소문 그런 게 무서워서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있는 게 심심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손녀에 대해 이상한 소문 내고 다니면 나도 가만 안 있을 참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게나. 암요, 알다마다요. 그럼 어르신 오신다고 전달하겠습니다. 동네 이장이 급히 밖으로 나오다가 저와 마주치고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민정이 네가 갑자기 어쩐 일이야? 할머니 보러 왔죠. 근데 우리 할머니 보고 일을 하러 오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 그건 네가 알 거 없어. 그냥 동네 일이야, 동네 일. 들어보니 의원님 집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할머니가 거기 일을 왜 해줘야 하는 거죠? 민정아,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본데 어른들한테는 그만한 사연이 다 있는 법이야. 그니까 넌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살면 된다. 괜히 나서서 분란 일으켜봐야 너만 손해야. 생각해봐라. 도의원 정도면 끝발이 엄청난데 괜시레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장이 잔뜩 인상을 찌푸리며 저를 밀어내고 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이장님, 저는 다 필요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는 거기서 빼주세요. 그리고 이장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수록 동네 사람 편에 서서 일을 하셔야죠.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잘 모르나 본데 나는 지금 동네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장님, 혹시 의원님 집에서 뭐 받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뭐? 내가 받긴 뭘 받았다고 그래?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아니요, 저는 그냥 걱정돼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암튼 그런 거 받는 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요. 제가 이장님을 노려보며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장이 할 말을 잃은 듯 제 시선을 피한 채 급히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할머니가 놀라서 나왔고요. 민정아, 네가 웬일이야? 할머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할머니 그동안 그 의원님과는 그 집 일해주고 있었던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넌 갑자기 웬일이 온 거야? 할머니가 제 눈을 피한 채 화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간파한 채 제가 다시 물었어요. 할머니, 그 집 일하러 다녔었지?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니, 나도 안 가려고 했는데 이장이 와서 계속 난리를 치지 뭐냐. 거기다 그 의원 어머님과 하는 사람까지 나서서 압박을 했고 말이야. 뭐? 압박? 무슨 압박? 제가 할머니를 다그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할머니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말에 따르면 계속해서 이장이 와서 할머니께 그 집 일을 가라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할머니가 그 말을 무시한 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장이 점점 더 압박을 하더랍니다. 공무원인 저한테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고까지 했다네요. 그 말에 할머니가 혼비백산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 와중에 동네에서 그 의원네 어머니를 마주친 모양인데요. 차를 타고 가던 도의원 어머니가 잠시 차를 멈추더니 창문을 열고는 할머니께 말했다네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쪽이 협조를 그렇게는 안 한다면서요. 한 동네 살면서 그러면 좀 힘들지 않겠어요? 거기다 손녀가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공무원 나부랭이 그까짓 거 뭐 대단하다고 그리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는 건지 참 대단하네요. 이래봬도 우리 아들이 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손녀가 어디 공무원하고 있다고 했죠? 내가 뒷조사 좀 지켜볼까요? 라는 말까지 했다네요.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잔뜩 겁을 먹고는 그 집 일에 협조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말을 듣는 내내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도의원이 뭐라고 내내 동네 사람들한테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다녔더라고요. 할머니의 얘기를 듣다가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 이장을 찾아가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저를 뜯어말렸습니다. 민정아, 그만하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이 할미 소원이니까 제발 그냥 조용히 살자. 할머니, 권력 좀 있다고 없는 사람들 그렇게 부려먹는 거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다니는 거야. 도의원이면 자기가 우리 도민들의 심부름꾼인 거지. 오히려 개인적인 일을 부려먹고 난리야. 내가 들어보니 그 도의원이 아주 끝발이 좋다고 하더구나. 높은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그런다던데 제발 조용히 살자.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저기 도립공원 쪽에 이번에 호텔도 생긴다는데 그게 그 도의원이 힘써서 가능했던 거래. 거기다 요즘은 동네에 아주 시커먼 차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야. 시커먼 차라니? 그 새까만 차 말이야. 엄청 고급진 차. 그런 차들이 도의원네 어머니 집에 드나들고 난리도 아니라니까. 아니 그런 차들이 도의원네 어머니 집에 왜 찾아오는 건데? 듣자 하니 이번에 차라면 국회의원도 나올 것 같다는 말이 있던데 다들 선물 보따리 들고 찾아온다지 뭐니. 선물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던지 다 처리가 안 돼서 과일 같은 건 이장한테 돌려보낼 정도야. 집에 둬봤자 다 썩는다고 동네 사람들 나눠주라고 말이야. 근데 그 도의원 어머니가 얼마나 악독하냐면 먹다 먹다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 것만 이장한테 보내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고 있다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고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 암튼 괜히 힘 있는 사람이랑 적이 될 게 뭐가 있어.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장한테 쫓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이장님,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갑자기 찾아와서 왜 난리야? 나 지금 어디 좀 가야 하니까 그만 가봐라. 그 도의원인가 하는 그 사람 집 일을 왜 동네 사람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이장님이 그걸 동조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오히려 주동자가 되신 것 같네요.
아니 진짜 얘가 못하는 소리가 없네. 네가 몰라서 그러나 본데 그 의원네 어머니가 동네 일에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지 알고 나는 소리야? 서로 상부상조하는 건데 어디 와서 큰 소리까지 내고 있어. 이미 그 집안의 수족이 된 것 마냥 이장이 큰 소리까지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장 집 앞에 차 한 대가 멈추더니만 누군가 내렸는데요. 그냥 딱 봐도 의원의 어머니인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 어머니가 잔뜩 짜증이 난 표정으로 이장에게 물었어요. 이장,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대체 뭔 일이야? 이 아가씨는 누군데 이장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야? 얘가 민정이라고. 저기 정씨 할머니 손녀인데 자기 할머니 일 시키는 것 때문에 오해를 좀 한 모양입니다. 이장이 의원 어머니 눈치를 보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의원 어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왜? 네 할머니 일 좀 시켰다고 불만인 거니? 할머니나 손녀나 생각이 없는 건 아주 똑같구나. 너 말이야. 공무원 어디 소속이야? 제가 어디 소속인 건 왜 묻는 거죠? 내가 그쪽에 전달해서 너 교육 좀 잘 시키라고 하려고 그러지. 지금 내가 동네 발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말단 공무원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대고 있어. 아무리 그래도 동네 사람들 그렇게 막 부려먹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억지로 하라고 했어. 다들 고맙다고 서로 도와준 거잖아. 네 할머니 하기 싫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해. 괜히 동네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은 모양인데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까불지 말고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 어디서 악을 쓰고 있어. 너 자꾸 이러면 니네 할머니 이 동네에서 발붙이고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의원 어머니가 제게 경고하듯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드님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겸손해야 하고 주의를 살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나중에 아드님한테 큰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만. 그건 말단 공무원인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개나 소나 다 되는 공무원 하면서 똑똑한 척은 다 하고 있구만. 이장, 늦겠어. 얼른 가자고. 도의원 어머니가 이장을 차에 태우고 유유히 동네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 이후 이장이 주도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와 어울리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 바람에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장 눈치를 보면서 할머니를 피하게 되었고요. 옆집 아줌마가 할머니께 미안한 듯 말하기도 했다네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안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도 피해가 가게 한다지 뭡니까? 어쩌다 동네가 이리 됐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할머니께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그 의원 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께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정아, 내가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손발도 떨리고 그래서 너한테 전화했다. 심장이 뛰고 손발이 떨리다니 할머니 뭔 일 있어?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도의원 어머니 집에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난리 났어. 난리 날 게 뭐가 있어. 거기 원래 사람들 자주 찾아온다며. 그런 게 아니라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인가 뭔가 그거 하면서 난리가 났다니까. 들리는 말로는 이장도 무슨 조사를 받을 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니까. 할머니가 알 수 없는 말만을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그 도의원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관광호텔 신축 허가를 도와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챙긴 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동안 도의원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받아챙긴 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건설업자 중에 부도가 난 한 업체 사장이 고발을 하면서 모든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네요. 거기다 그 의원 자택뿐만 아니라
시골에 있는 의원 어머니 집이 최근 지어졌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그 저택까지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네요. 경찰이 확인해 봤더니 그 의원이 살고 있는 집보다는 오히려 시골 어머니 집 작은 방에 숨겨놨던 금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5만 원짜리 현금 다발과 금부치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뇌물을 받은 장부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건을 선배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기에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자세히 말을 해줬어요. 그렇게 며칠 후 다시 선배에게 가서 제가 물었어요. 그 땡땡 마을 건은 잘 돼가고 있어요? 어서 와. 거기가 김검사 고향이라고 했지? 마침 여기 그 의원님도 와 계시거든. 선배 입에서 고향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도의원이란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원에게 제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동네를 그렇게나 다녔는데 의원님 어머님 얼굴 한번 뵙고 의원님은 여기서 처음 뵙네요. 우리 할머니께서 의원님 어머님 집에 가서 설거지다고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의원님 모친께서 우리 할머니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무슨 가정부 부리듯 부려먹고 계셨거든요. 저기 할머니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의원님 어머니께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 말 엄청 안 듣던 정씨 할머니랑 공무원 손녀라고 하면 바로 아실 겁니다. 제 말에 의원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또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정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어? 무슨 소리냐니? 아니 이장이랑 그 의원 엄마가 찾아와서 나한테 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고 막 빌어대잖니. 갑자기 둘이 찾아와서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당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 의원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검사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야? 네가 왜 검사야? 너 공무원 합격했다고 했잖아. 할머니, 검사도 공무원이야. 사실 할머니 손녀 검사야. 얘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검사라고 하면 그 높은 양반들 말하는 거 아니야? 네가 그 검사란 말이야? 아무래도 많이 놀란 모양으로 할머니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검사가 된 이후에 할머니께는 그냥 공무원이라고만 말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무래도 친가 가족들이 귀찮게 할 게 뻔해 보였거든요. 친가 가족들은 악독한 사람들로 만약 제가 검사가 되었다고 하면 제 이름을 여기저기 팔아가면서 무슨 짓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했으니까요. 결국 제가 검사가 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께는 알려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만약 제가 검사가 되었다고 하면 기쁨도 잠시뿐 아마도 할머니는 내내 전전긍긍하실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을 때도 혹시나 제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항상 조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철저히 비밀에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튼 제가 검사가 되었다는 말에 할머니가 제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혹시 네 아버지 형제들 때문에 말 안 한 거야? 그런 것도 있고 내가 검사가 됐다고 하면 할머니 내내 마음 졸이면서 살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공무원이라고 말한 것뿐이야. 사실 검사도 공무원이니까. 그나저나 우리 손녀가 검사가 되다니. 난 요즘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잖니. 이번에도 아는 사람 잔칫집에 갔는데 손님들한테 나눠준 선물 나만 안 받아왔어. 혹시나 그런 거 받았다가 우리 검사 손녀한테 피해라도 갈까 봐서. 내가 이래서 할머니한테 말을 못한 거야. 아니야. 이제는 더 조심해야지. 동네 사람들이 주는 과일 하나도 절대로 안 받고 있어. 할머니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 그 의원은
결국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의 어머니는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그 집도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어 거의 폐가가 되다시피 했고요. 또한 이장도 야반도주를 한 것인지 동네에서 이장 가족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도 고향에 내려가면 그 저택이 보이곤 하는데요. 사람이 떠난 집은 거의 폐허가 된 채 흉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그 의원 가족들 모습과 참 많이도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약자 편에 서서 바른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